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심사하는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무대 위로 내려와 노래로 마음을 건넨 아주 특별한 순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미스터트롯 심사위원 손비나가 미스트롯 4출연진에게 헌정곡을 바친 그날, 스튜디오는 단순한 경연장이 아니라 감정이 폭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심사는 멈추고 위로가 시작됐던 그 장면, 과연 왜 모두의 마음을 멈춰 세웠을까요? 미스터트롯 심사위원 손비나가 마이크를 쥔 그날, 스튜디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심사석은 늘 냉정한 눈빛과 점수표로 가득한 자리라고들 말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마치 심사라는 단어가 잠시 숨을 고르고 노래라는 단어가 스포트라이트의 한가운데로 걸어 나온 느낌이었다. 오늘은 평가가 아니라 헌정입니다. 그렇게 속삭인 것처럼 손비나의 표정은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미스트롯 4출연진을 향해 바치는 헌정곡이라는 한 줄의 소식은 순식간에 트로트 판 전체를 흔들어버릴 만큼 파괴력이 있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하필 손비나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미스터트롯 심사위원이라는 상징성은 무게가 크다. 심사는 거리를 의미한다. 심사위원은 무대 위의 감정과 관객의 환호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공정함이라는 이름 아래 눈물이 있어도 점수는 냉정해야 하고 떨림이 있어도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데 손비나는 그 경계를 스스로 넘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고 뜨겁게. 당신들의 무대가 나를 움직였다는 선언처럼 말이다. 심사위원이 출연진에게 헌정곡을 바친다는 건 마치 심판이 선수에게 꽃다발을 들고 경기장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장면과도 같았다. 규칙을 깨려는 것이 아니라 규칙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꺼내겠다는 선택. 그게 바로 손비나의 방식이었다. 미스트롯 4출연진에게 헌정곡을 바친다는 말은 들리는 순간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다. 누군가는 편파 아니냐라고 묻고 누군가는 심사 기준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손비나의 헌정은 그런 얕은 오해를 뚫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는 누군가의 우승을 축하하려는 게 아니었다. 아직 결과가 쓰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목소리들에게 당신들의 지금이 이미 한편에 서사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무대는 늘 결과로 기억된다. 1위, 2위, 탈락, 반전, 눈물, 서사. 하지만 그날 손비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박수를 보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노래다. 그 말이 헌정곡의 첫 음처럼 스튜디오에 번졌다. 그 순간을 상상해보자. 조명이 한 번 더 낮아지고 관객의 숨이 어딘가에 걸린 듯 멈춘다. 심사위원석에서 일어나는 발자국 소리는 원래라면 낯설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당연했다. 손비나가 무대 쪽으로 걸어가자 출연진들의 표정이 바뀐다. 방금 전까지 떨리는 입술로 결과를 기다리던 얼굴들이 갑자기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라는 놀라움으로 굳어진다. 누군가는 두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뜬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주 짧게 웃는다. 긴장으로 꽉 조여있던 실이 풀리는 웃음. 그 웃음 하나가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바꾼다. 심사위원이 우리를 위해 노래한다고 이 한 문장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폭죽처럼 터진다. 헌정곡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장치가 아니다. 헌정은 인정이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신이 버텨온 시간을 인정하고 당신이 숨겨온 상처와 자존심과 꿈을 인정하는 행위다. 트로트 서바이벌은 늘 치열하다. 노래가 시작되기 전부터 참가자들은 이미 마음으로 싸운다. 누군가는 집을 떠나왔고 누군가는 가족의 기대를 등에 업었고 누군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무대에 오른다. 웃는 얼굴 뒤에 숨은 불안은 카메라가 잡지 못하는 어두운 각도에서 더 크게 흔들린다. 그런 출연진에게 심사위원이 헌정곡을 바친다는 건 너희를 평가하기 전에 너희를 사람으로 바라보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은 종종 점수보다 더 큰 힘이 된다. 손비나의 목소리는 그날 이상하게도 심사위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해설도 아니고 평가도 아니고 기준을 설명하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의 마음을 구해내려는 목소리였다. 마치 너무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돼. 이미 충분해라고 말하는 듯한 다정하지만 단단한 음색. 트로트는 감정을 직선으로 던지는 장르지만
그 감정이 과하면 가끔 무너진다. 그런데 손비나는 감정을 절제하지 않았다. 대신 감정을 정리했다.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에 사람에게 휴지를 건네는 것처럼 출연진의 긴장을 노래로 풀어줬다. 그래서였을까? 어떤 출연진은 노래를 듣다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까 봐가 아니라 마음이 들킬까 봐. 그게 더 치명적이다. 무대 위에서 강해 보이던 사람의 마음이 한 곡 앞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 순간은 화면이 아니라 공기 속에서 먼저 전염된다. 그리고 이 헌정곡은 단지 미스트롯 4출연진을 위한 곡이 아니었다. 사실은 지금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노래였다. 트로트판은 늘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곳이다. 오래된 목소리가 새 목소리를 끌어주고 새 목소리가 오래된 감정을 다시 젊게 만든다. 손비나가 심사위원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 헌정곡을 불렀다는 건 그 연결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나는 너희를 심사하지만 동시에 너희와 같은 길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로로 들린다. 특히 무대 밖에서 자기 삶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트로트는 늘 삶과 닮아 있다. 잘 부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오래 남는다. 손비나의 헌정은 바로 그 버팀에 대한 찬사였다. 그렇다면 왜 미스트롯 4출연진에게 헌정곡을 바쳤을까? 단순히 프로그램을 위한 화제성일까? 아니면 상징적인 이벤트일까? 물론 방송은 장면을 만든다. 하지만 모든 장면이 진짜는 아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진짜를 느꼈다. 손비나의 눈빛이 흔들리는 방식, 숨을 들이쉬는 타이밍, 출연진을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 그건 연출로 만들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노래가 끝난 뒤의 정적이었다. 보통 이벤트가 끝나면 박수가 터진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박수 전에 정적이 먼저 왔다. 모두가 잠깐 말을 잃었다. 감동은 가끔 소리를 빼앗는다. 그 정적이 곧 증거였다. 방금 우리는 그냥 노래를 들은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통째로 받은 거야. 손비나의 헌정곡 이후 미스트롯 4출연진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바뀌었다. 경쟁자는 여전히 경쟁자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 저 사람은 내가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나처럼 버티는 사람이라는 시선. 그 변화는 작지만 무섭다. 프로그램의 서사가 바뀐다. 무대의 결이 바뀐다. 노래의 깊이가 바뀐다. 그리고 결국 시청자가 받는 감정의 크기도 바뀐다. 손비나는 한 곡으로 판을 뒤집은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돌려놓았다. 경쟁이 전부가 아닌 자리로, 노래가 단지 승부가 아니라 고백이 되는 자리로.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한다. 만약 내 인생에도 누군가 이런 헌정곡을 불러준다면 무대 위의 출연진이 아니라 무대 밖에 우리에게도 말이다. 지친 하루 끝에 누군가 내게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노래로 말해준다면 그건 어쩌면 점수보다 더 강한 회복일 것이다. 손비나의 헌정곡이 오래 남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노래는 누군가를 띄우는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를 붙잡는 노래였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고 무너지는 마음을 들어 올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노래.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손비나는 다시 심사위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는 돌아갔지만 이미 바뀐 것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미스트롯 4출연진의 가슴에는 점수표보다 먼저 적힌 한 줄이 생겼다. 누군가가 내 무대를 기억해준다. 그 한 줄은 때로 우승보다 오래 간다. 그리고 그 오래가는 기억이 다음 무대를 만든다. 다음 노래를 만든다. 다음 삶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을 말한다. 미스터트롯 심사위원 손비나, 미스트롯 4출연진에게 헌정곡 바치다. 단지 화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다. 트로트의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던 날의 기록이었다.